그래서 이건 논문 제목은 Block Model Guided Unsupervised Feature Selection이라는 논문이고 사실 프리프로세싱에 관한 논문이고 피처 셀렉션이니까 최근 KDD 2020에 나온 논문인데 일단 처음엔 재밌어 보여서 고르긴 했는데 막상 보니까 내용이 막 엄청 신박하진 않아서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Abstract and Introduction인데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인데 피처 셀렉션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많이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랑 같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원래 딥러닝이라는 건 어떤 인풋 X가 들어오면 X의 뭐 row가 이제 n,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 그리고 뭐 컬럼이 피처의 개수 이렇게 해서 n by 뭐 m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y라고 x가 아닐 때 지금 y를 쓰고 있는데 그 피처 음, 데이터셋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데 뭐 최근에는 그래프 뉴럴넷이나 뭐 그런 기반의 데이터들도 많고 레코멘데이션 같은 거에서도 이제 그래프를 자주 쓰기 시작했어서 어떤 엔티티와 릴레이션으로 돼 있는 그래프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래프 데이터에서 어떤 피처 셀렉션을 잘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제이슨시 매트릭스 A를 이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잘 해보겠다 이런 논문이고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피처 셀렉션을 하는 이유는 어떤 노이지한 피처, 일레반트한 어떤 애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어제이슨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뭐 걸러낸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때 얘네들이 이제 사용하는 게 블락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토캐스틱 블락 모델을 이용해서 그런 피처 셀렉션을 잘 진행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프로블럼 세팅인데 엄청 많은데 뭐냐면 일단 그래프가 들어오고요. 그래프는 됐네. 아니, 아니. 먼저 n은 number of nodes, 그냥 피처 개수, 그러니까 샘플 개수죠. 그리고 음, m은 칼럼의 개수니까 피처의 개수, 그러니까. 그리고 d는 우리가 셀렉트한 피처의 개수. 그리고 k는 블락 모델의 커뮤니티 개수. y가 그래서 m by m짜리 매트릭스고요. s가 m by d짜리 매트릭스고 A가 우리 노드와 노드 간의 그래프 데이터,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A 햇인데, A 햇은 피처, 셀렉트드 피처 셋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S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다시 재구축한 어제이슨시 매트릭스고요. 여기서 F는 M by K 매트릭스로 뭐냐면 그 각각의 N개의 노드가 K개의 커뮤니티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스고 얘는 그 일반적으로 여기서 세팅은 일단 뒤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미 이것도 정해져 있는 애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M은 이미지 매트릭스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 R은 우리가 어떤 피처를 셀렉트 할지 정하는 인디케이터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노테이션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attributed network G라고 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 vertex, edge, y 이렇게 consist 돼 있다고 나오는데 뭐 요거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대피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팅을 보면은 노드가 n개 있고 네, 각 노드마다 어떤 y, 그러니까 뭐 노드 v라고 하는 yv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어떤 rm에 있는 벡터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a 햇은 그러니까 이 y를 이용해서 네, y의 어떤 뭐 d개의 피처만 이용해서 이 네,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재구축한다. 네, 그러니까 그쵸. 그 커넥티비티를 이 y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사실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피처를 잘 골랐다면은 그 음, 피처로 기존의 A를 복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게 음, 당연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그러니까 햇, 지금 근데 가정이 그러면 네, 이 커넥티비티가 이 피처에 디펜드 한다는 거예요? 커넥티비티라는 게, 이게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 A가 그러니까 피처를 이용해서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를 지금 네,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가정이. 그 네네네. 말은 피처랑 이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랑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데피니션, 2.2를 보면은, A 햇을 Y 다이어고널 R, Y 트랜스포즈로 정의하죠. 그래서 R이 셀렉트 하는 인디케이터 벡터가 되는 거고요. A 햇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것도 네, 이것도 일반적으로 ML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 이제 블락 모델 오브 그래프 A 데피니션 2.3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저 FMF 식을 보면 M은 그러니까 F는 결국 N개의 노드가 어떤 K개의 커뮤니티 중 어디에 이제 속해 있냐를 나타내는 M by K의 매트릭스고 M이 K by K 매트릭스로 각 커뮤니티가 어떤 확률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니까 FM, F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얘도 똑같이 A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가정도 있는 겁니다. 여기 뭐 혹시 또 이야기하실 거 있나요? 이 지금 놈이 어떤 놈인가요? 프로베니우스 놈? 프로베니우스 그거죠? 놈으로 그거죠? 돼가지고 이 M이 그러니까 저 중간에 있는 M은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건데 M이 저 프로베니우스 놈을 최소화시키는 애여야 한다는 거죠. 음, 다시 재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정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데피니션이라서 그러니까 네, 요약하자면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 A가 이 네, 피처에도 디펜드하고 네, 그리고 이 블록 스트럭처에도 디펜드하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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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투이티브하게 제가 봤을 때 이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게 뭐 이것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방금 말한 거 그대로 다 말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R만 얘기하면은, 어, 그, 그거 뭐였죠? 네. 그 피처 셀렉터 하는 벡터다.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앞에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도식을 나타내면, 스키마를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여기가 원래 A고요. 그러니까 원래 A가 이렇게 이런 A가 원래 들어오고 여기 Y 이거 피처죠. 이 피처 벡터들이 이렇게 노드마다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가 들어오면은 얘로 어떤 블락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블락 커뮤니티 FMF가 이 A를 잘 근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잘 근사할 수 있는 FMF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여기서 근데 F는 주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건 M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Y에서 그러니까 피처를 셀렉트 하면은 그 셀렉트 한 걸로 다시 A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A로 다시 이 블락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F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 이렇게 M 햇을 또 만들어요. 이미지 매트릭스도 또 만드는 거죠. 얘도 얘랑, 어, 그러니까 약간 값이 비슷해야 된다. 그리고 이 A끼리도 당연히 값이 비슷해야 된다. 이런 가정을 한 상태에서 피처 셀렉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막 이상한 설명 있나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인투이티브하게 좀 당연한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럼 이 과정을 포뮬레이션 하는 게 이 논문의 결국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structural equivalence를 어떻게 preserve 하냐를 보면은 먼저 이걸 로스 B라고 두거든요. 그러니까 뭘 로스 B라고 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걸 로스 B에 대한 얘기, 먼저 M 햇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데, M 햇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M 햇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를 먼저 얘기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 얘가 A 햇일 테니까, 아까 원래 이 M을 아금인 A-F, M, F 트랜스포즈로 썼었는데, 이번엔 M 햇을 구하는 거니까, M 햇은 A 햇 마이너스 F, M 햇 F 트랜스포즈 이렇게 될 텐데 얘가 A 햇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를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처럼 식을 써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F 트랜스포즈 F는 파지티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M hat R이다. 그러니까 어떤 R을 인풋으로 받는 M hat은 결과적으로 포뮬레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걸 이용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이 M hat R을 여기 다시 넣어서 결과적으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구하는 거죠.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구하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에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피처를 셀렉트해서 그 셀렉트한 걸로 어제이슨시 A 햇을 만들고 그 A 햇과 그 A 햇으로 만든 블락 커뮤니티 간의 로스가 적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겠죠. 여기서 요거 노멀라이즈 해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R이 그냥 0으로 세팅되면은 요 분모가 없을 때 분자만 있으면은 얘네들 0이 바로 돼버리기 쉬워서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A가 정확히 말하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을 이제 로스텀에 넣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다음은 이제 M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사실 여기서 뭐 스케일링 얘기가 있는데 스케일링이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매트릭스 M 핵과 M이 비슷해야 된다는 말은 뭐 이해가 가는데 뭐 여기 스케일링 그 베리어블이 붙어서 뭐 그거 뭐 얘기를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제가 이해한 거는 간단하게 M 핵과 M이 비슷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KL 다이버전스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로 넣은 로스텀을 LM으로 둘 거고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뭐 M에 대한 근데 나 probability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 KL 다이버전스를 왜 KL 다이버전스를 쓴 거예요? 원래 머신러닝 컨텍스트에서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맞아요. 세팅인 다 KL 건지. 다이버전스를 써요. 그냥 어, 보통 분포 간의 차이 예측할 때 네. 거의 KL 다이버전스가 그 교과서적인 그거라서. 이 앞부분으로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이 세트 4번 이퀘이션 보면은, 아니, 네. 4번, 예. 보면은 이 PI랑 QI를 놓고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음. 왜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QI가 네. M 햇의 어, 각 블락 커뮤니티끼리의 probability잖아요. 네. 그리고 PI는 M에서의 그거 probability고. 네. 얘네들이 비슷해야 된다는 가정을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간의 거리가 비슷해야 된다. 커뮤니티 간의 그 네. probability가, 커넥티비티 probability가 비슷해야 된다. 우리가 어, 피처 셀렉트 한 것과 이 셀렉트 하기 전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매크로 에러인가 뭐 그렇게 했던 것 어제 같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너럴하게 쓰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이 논문에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래서 그냥 KL 다이버전스 한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냥 간단하죠. 조인트 포뮬레이션 보면 그냥 결과적으로 이게 멀티태스크 러닝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게 있어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정확도를 높이고 싶은데 음, 그냥 뭐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이렇게 예측하는 로스텀을 하나 두고 그것만 썼을 때보다 직소 퍼즐을 맞추는 로스텀을 또 둘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놀랍게도 직소 퍼즐을 같이 맞추는 로스텀, 그러니까 이렇게 조인트 포뮬레이션을 미니마이즈 할 때 더 성능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음, 그런 걸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상 멀티태스크 러닝이죠. 하나는 이미지 매트릭스의 M을 로스텀으로 둬서 미니마이즈 시키고 걔네들끼리 비슷하게 만들고 하나는 기존의 어제이센시를 복구하는 문제를 두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푸는 문제라고 볼 수 음. 있고요. 그때 R은 이제 0과 1 이렇게 정수 세팅을 놨는데 나중에 이걸 릴렉세이션 해갖고 정수 세팅이 아니라 실수 세팅으로 바꾸고요. 이때 R 트랜스포즈 곱하기 원 벡터는 D로 제한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처를 골라야 하는 개수가 D개 이렇게 설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R을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피처 셀렉션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때 베타 닷은 이거 파라미터고요, 그냥. 베타 닷은 그냥 스칼라죠. 네, 스칼라인 거죠. 어,
누구에 더 집중할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추가한 거는 에런 놈 에러를 줘갖고 스파시티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R을 넌제로 엔티티를 만들고 싶은 거죠. R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또 감마 R 에런 텀을 주고 이때 R의 L2 놈은 1로 제약해 버립니다. 라그랑지안 세팅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말하는 걸 읽어보면. 그냥 이거는 그 도메인을 컴백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R 도메인을 네, 컴백스하게 만들어야지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편하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세팅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근데 얘네들이 좀 재밌던 게 사실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옵티마이즈 하면 되거든요. 다 하는데 사실 그레디언트 계산을 굳이 안 하는데 얘네들 그레디언트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나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경우는 대부분 이것 자체 뭐 컨트리뷰션이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냥 얘네들이 그레디언트 계산한 거고 그레디언트 계산을 굳이 왜 했지 싶었는데 계산한 이유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그냥 미니마이즈 시켜버리면 성능이 잘 안 나왔겠죠? 뭔가 되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일일이 재현해서 요 원래대로라면 베타 닷을 썼으면은 그냥 이대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결과적으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잘 아시죠? 뭐, 그건 들어봤어요. 네네.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에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컨벡스 셋에 있는 애들을 어떤 네. 최적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컨벡스 셋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최적화하다 보면은. 근데 그럴 경우에는 컨벡스 셋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 X를 강제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그러니까 컨벡스 셋에 없는 애가 Y고 컨벡스 셋에 있는 X가 있는데 X-Y의 디스턴스를 구해서 Y에 음. 가장 가까운 X를 구해요. 그러니까 X 스타를 구해서 걔로 바꿔버리는 음. 거죠, 값을. 음. 이거를 이거 사실상 컨스트레인트 문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거 예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집값을 예측하는데, 방의 개수는, 방의 개수가 그러니까 방의 개수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쵸.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린다고 치면은 거기에 어떤 베타가 마이너스 값이 붙는 거는 약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를 무조건 0보다 크게 둘 때 이런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PGD를 활용하고요. PGD를 근데 뭐 엄청 화려하게 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테크닉이 그냥 뭐라 그랬지? 옵티마이즈 잘하게 해주는 테크닉인데 그냥 노멀라이즈 해주고 여기에 스케일링 텀 1-베타 베타 바 해갖고 R을 앞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데 그때 이게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거든요. R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그쵸. 0과 1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 맥스 R, L, 제로를 넣는다. 그리고 얘를 다시 노멀라이즈해서 업데이트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좀 저는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포뮬레이션 이렇게 해놓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는 저거랑 다르게 하면은 좀 그래도 뭐 둘의 그 솔루션이 같이 똑같이 수렴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런 내용은 뭐 있었나? 그런 내용은 그런, 없는데 이제 뭐 네.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음. 잘 된다.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실험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FMF를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F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데이터셋 세팅을 제가 갖다 치웠는데 일반적으로 이 실험에서 코라, 사이시어, 블로그 카탈로그라는 데이터셋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코라랑 사이시어는 논문 인용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래프 노드 하나하나가 논문이고 엣지가 서로 인용했다는 그 1, 0 바이너리고요. 그게 만약 인용했으면 엣지가 연결돼 있고 인용하지 않았으면 엣지가 연결돼 있지 않고요. 어, 코라 사이시어 그러니까 그 논문 데이터셋의 노드 피처는 그러니까 Y는 그때 단어예요, 단어. 이 논문에 들어간 단어. 뭐 만약에
harvest가 이 논문 안에 있냐? 그럼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피처 셋이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 데이터셋?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카탈로그란 데이터셋은 블로그 유저 간에 친구를 맺었는지가 이제 엣지 어, 유무고요. 그리고 네. 노드 피처에 대한 거는 그 블로그의 디스크립션 이렇게 있는 음, 거죠. 그래서 이제 F를 그때 어떻게 설정하냐면 코라나 이제 사이시어 같은 경우에는 뭘 예측하는 그러니까 뭐가 레이블로 달려 있냐면 레이블이 이제 이 논문이 뭐 사회과학 논문인지 컴퓨터 사이언스 논문인지가 이제 레이블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코라나 사이시어 같은 애들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레이블로 달려 있으니까 이때 F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노드 레이블로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사회과학 논문이면 사회과학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치고 F에 N by 아, K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N by K의 디멘션은 N은 그대로 이제 노드 개수겠고 K는 클래스 개수가 되는 거예요. 레이블 개수. 그래서 코라 같은 경우는 7개밖에 안 돼요. 이 커뮤니티 개수가. 좀 그게 적네. 네네. 그래서 F는 그렇게 구해놓고요. 그럼 M을 어떻게 구하냐? 이때 오소고널 넌 네거티브 매트릭스 트리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히 이 알고리즘은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 넌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카시쿤 터커로 옵티마이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M을 구한다는 겁니다. 미리 프리 컴퓨터 해놓고 쓸 겁니다. 이게 이제 true MF 우리가 쓸 F와 우리가 이제 참값으로 둔 M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활용해서 앞으로 저기다 이제 쓸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를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줘요.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effectiveness of our method인데 첫 번째가 K-means clustering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K-means clustering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K개의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셋 안에 K개의 군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속 구하면서 군집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할 때까지 더 이상 군집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음, 해서 이제 K개의 군집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그걸로 이제 우리 피처들이 잘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를 이 어큐러시로 놓은 거고 이게 이 K-means clustering 어큐러시고요. 이 NMI라고 써 있는 건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해서 mutual information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mutual information 높으면은 당연히 이제 피처끼리 설명력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K-means clustering 어큐러시가 높으면은 군집이 잘 되니까 우리가 피처 셀렉션을 잘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이제 자기네들이 제안한 방법이 노란색하고 회색 보면 잘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노란색과 이제 회색의 차이점은 회색은 그냥 한 거고요. 노란색은 뭘 한 거냐면 그냥 한 거. 아까 그냥 이 알고리즘 돌린 거고요. 아, 노란색은 노란색 뭘 한 거냐면 감마 있잖아요. 네. 감마를 일일이 찾은 거예요. 손으로 넣어서. 아, 그런 걸 그리디 서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 대충 대입해서 괜찮은 값으로 실험한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16, 64 피처 몇 개 셀렉트 했는지 일반적으로 그 코라가 제일 작은데 여기서 피처 개수가 1433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처를 이렇게 셀렉트 했을 때 우리끼리 계속 다 잘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노란색이 그거라고 했죠, 결과. 네, 자기네들 거. 회색하고 어, 노란색이 자기네들 거예요. 어,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웃기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코라랑 사이시어 데이터셋을 실제로 만져봤거든요. 저도 논문 네. 쓰면서. 근데 코라 데이터셋이 아까 단어의 유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433개의 단어의 유무를 확인하는 벡터란 말이죠. 근데 그쵸. 실제로 값이 4개, 3개밖에 없어요. 많으면 다 6개. 음, 그러니까 애초에 피처가 많아야 6, 7개인 거죠. 실제로 나머지는 안 쓰니까. 근데 지금 피처 셀렉트 했다고 써놓은 게 16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뭐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피처 데이터 자체가 좀 엄청 스팔스하네. 그러니까 엄청 스팔스 하거든. 음,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4개에서 6개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내가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16개 셀렉트 하면 셀렉트 한 게 아니거든, 사실. 음, 그래서 이 결과가 좀 믿을만 한가?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다시 AC NMI가 뭐라고 했죠? Normalized 아, Mutual Information. 어, Mutual Information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Mutual Information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X와 Y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네, 걔네들이 인디펜던트 하면은 걔네들의 조인트가 PX 곱하기 그냥 PY잖아요. 그쵸. 그걸 한쪽에 두고 이것도 그걸 한쪽에 두고 이것도 KL 다이버전스 텀 취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하나 음, 두고 PXY 조인트를 하나 둬요 왼쪽에. 네, 그래서 만약에 XY가 인디펜던트 하면 얘네들이 0이잖아요. 네, 그럼 XY는 인디펜던트 하니까 뭐 X가 피처고 Y가 실제 값일 때 전혀 X는 Y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피처 네, 셀렉트 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뮤추얼 인포메이션 값이 크면은 X가 Y에 대해서 설명력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셀렉트 할 가치가. 그래서 여기서 아, 노멀라이즈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네네. 위키를 봤습니다. 아, 네, 위키를 보고 R 한 거군요. 제가 설명을 들고 R 한 아니, 설명 들으면서 위키를 보니까, 아, 거. 근데, 맞습니다. 그리고 센시티비티 블록 모델 가이던스. 얘네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F를 펄터블 시켰어요. 어, 그러니까 블록 모델에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조금 펄터블 시켜도 우리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작동할까 이런 거 본 거죠. 네, 그래서 A를 보시면 F만 펄터블 시켰을 텐데 뭐 5% 정도로는 잘 변화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음, 10% 변화시켰더니 베리언스가 좀 늘긴 했는데 저게 0.05라서 예, 사실 근데 이게 코사인, 그러니까 뭐의 코사인 디스턴스는 우리가 R을 구했잖아요. 예, 그 R 간의 코사인 디스턴스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코사인 디스턴스로 구해놓으니까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5%다. 예, 5%일 때 뭐 얘네들은 말로는 이제 조금 펄털브한 거 문제가 없다라고 써있고 B는 뭐 한 음, 거냐면 F를 펄털브 시키고 그에 따라서 M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그것도 다시 계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나는데 뭐 이것도 뭐 5%일 땐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어, 피겨입니다. M을 어저스트를 잘 하면은 베리언스가 되게 많이 줄어드네요. 그래도 네네네. 10%여도. 그쵸. 그건 뭐,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뭘 한 거냐면 FMF를 우리가 넌 네거티브 그걸로 구하잖아요. 매트릭스 그걸로. 그죠? 그때 그러면 M의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M의 종류를 10가지로 두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FMF를 할 때 M을 여러 개를 M이 10개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예, M을 10개 한번 샘플링해서 해본 거죠, 사실은. 음, 그때 이제 여기서 3번이라고 써 있는 게 실제로 로스가 제일 작은 애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적으로 선택되는 애인 거죠. 우리는 예, 만약 로스가 제일 작은 애를 원할 테니까. 근데 보면은 어, 이게 이제 저 파란색이 K-이미지 클러스터링 아까 그 어큐러시거든요. 높으면 좋은 거였잖아요. 예, 뭐, 뭐 전체적으로 좀 베리언스가 있지만 로스가 작을수록 뭐 값이 그러니까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로스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얘네가. 음, 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로스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음, Sensitivity Parameter Selection. 이거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 파라미터 어떻게 설정? 왜냐면 우리 지금 파라미터 너무 많거든요. 예. 저희는 또 단순해서 파라미터 많은 거 싫어하거든요. 찾아야 돼요. 베타도 있고 감마도 아, 맞아요. 있고. 그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영향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베타 감마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얘는 웃긴 게 진짜 웃기다고 생각한 게 논문 이제 전문 읽어보면 베타를 어떻게 찾냐면 경험적으로 찾고요. 음, 감마는 대충 뭐 설정해서 그리드 서치로 찾자 이렇게 그것도 결국 휴리스틱하게 찾는 거죠. 프랙티컬하게.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를 실험했어요. 근데 얘네들 결과가 뭐냐면 베타는 대충 0.6이면은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았나 봐요.
근데 감마는 모델마다 달라요. 데이터셋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거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X축이 베타, Y축이 감마, 이제 어큐러시, 모델 어큐러시가 이제 세로축인데, 이때 노란색일수록 성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타의 경우는, 이게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0.5, 베타가 0.5 미만일 때 모델이 네.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사실 베타 0.5 미만이 좀 불안하고, 여기서도 뭐 약간 이렇게 불안하고, 여기서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휴리스틱하게 찾은 거는 베타가 0.5 이상이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한 0.6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0.6 이상에서 스테이블하다, 어큐러시가. 그래서 얘네들, 베타를 더 크게 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뭐 베타 1로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베타에 1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베타 1로 하면은 지금 여기다 1로 하면은 이룰 수 없는 아, 거잖아요. 그렇구나. 네. 이게 들어있구나. 네. 그래서 베타 그렇게 해놨고요. 감마는 다 달라요. 감마는 그냥 찾으라고, 여기서 대놓고 그리디 서치로 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솔버 인스펙션. 왜 베타가 0.6이어야 하냐. 저 음, 사진으로 부족했나봐요. 그 사진 보면은 LM도 줄어들고 LB 플러스 LM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줄어드는 게 베타가 0.6일 때 잘 줄어들어요. 어, 그리고 0.7,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선은 두 개 피겨가 불일치하는 거고, 요 라인은 일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0.6 이상일 때 이제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왜 뭔가 이유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수학적 증명이 없어요, 여기. 에휴. 그래서 베타 0.6 이상으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이 논문의 익스페리먼트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근데 사실 저는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멀티태스크를 잘 걸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어디서 실망했냐면 이 피처 셀렉트 개수에서 너무 실망스러웠어. 근데 잠깐만. 두 네. 개, 세 개를 골라서 했는데, 네. 아까 이 코라 데이터에서는 보통 한 그 Y가 이제 디멘션이 4, 5 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두 개 고르면은 태반이 다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네. 하베스트, 아니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팜, 하베스트 이런 두 개가 있는 단어 두 개의 피처만 골랐다고 하면은 네. 이 두 개 들어가 있는 Y 벡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처를 많이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요? 그 벡터 자체는 스파이스해도 두 개만 고르면은 거기에 걸리는 벡터가 개수가 너무 적으니까 뭐가 네네네.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근데, 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데이터셋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지금 이 가정에 보면은 Y 그 피처가 스팔사다는 그런 가정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네. 얘네가 이 데이터셋을 쓴 이유는 네. 일반적으로 그래프 쪽에서 쓰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셋이라 그럴 거예요. 이게 되게 파블릭 데이터셋이거든요. 코라하고 사이시가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에요. 아, 어떤 측도라고 볼 수 있는 제너럴한 파블릭 데이터셋이라 쓴 걸 거예요. 음, 근데 저도 동의하는 게, 이 실험에 맞지 않는 데이터셋인 것 같아요. 블로그 카탈로그는 모르겠고. 뭔가, 뭐가 있을까? 약간 의료 데이터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의료 데이터라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뭐 사람들 소셜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그 커뮤니티가 있고 블락은 뭐 성별, 뭐 네, 연령 뭐 이런 걸로 나눌 수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그 각각 사람마다 무슨 건강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그런 게 이제 피처 데이터가 되는 거겠고 네, 맞아. 그런 걸로 하면 뭔가 이 모델 세팅이랑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겠죠, 사실. 음, 사실 저 이거 한 게, 뭐, 돈이 없겠지 혹시, 근데 그런 걸 구하기. 아니, 회사에서도 이런 그래프 데이터셋 쓰니까, 혹시 회사에 음, 이렇게 프리 프로세싱하고 넣으면 잘 될까 해서 음, 봐서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회사 데이터셋으로. 음. 네. 근데 이게 방법론은 되게, 그러니까 네, 이론은 네.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맞아요. 그게 엄청 강점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고, 네. 신선하고, 네. 느낌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A가 네. 이 F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다. 네네. 이게 가정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좀 네. 저스티파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 나는 이거 왜 이게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굳이 얘를 복구 잘 해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피처 데이터로 네.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피처 데이터가 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느냐. 음, 네,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돼야 되는 건가? 원래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수학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써요. 왜냐면,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음,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노드 피처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와 어떤 엣지가 연결돼 있어요. 네, 물론 엣지를 안 비슷한 애로 엮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보통 비슷한 애랑 엮잖아요. 엣지라는 건. 그쵸. 어떤 결국 이게 사실 그래프라는 걸 이제 되게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이고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이 있다면 그 엔티티와 엔티티 간에 뭔가가 비슷해서 릴레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엔티티의 피처가 있다고 했을 때 음, 그 피처 간에 내적을 하면은 그 시밀러리티니까 예. 값이 이제 1이 가깝게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저스티파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수학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인투이티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F 트랜스포즈를 보면은 네. F가 n by k잖아요. 네. M은 k by k이고, 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블락에만 디펜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는 F가 n 얘는 by 그렇죠. k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블락이 네. 근데 그러니까 A를 블락의 그러니까 뭐라 하지? 어떤 Y 데이터인데 블락에만 의존하는 Y 데이터로 네. 복구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네. 오케이. 블락 간의 커넥티비티가 결국 A를 만들 거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블락은 우리가 알고 있고. 네네,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퓨처 디렉션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컨클루전에 있는데 컨클루전 다른 얘기는 못 하고 여기 퓨처 디렉션을 놓은 게 뭐냐면 저 블락 모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죠. 이 블락 모델을 우리 따로 계산하잖아요. 프리컴퓨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말고 조인틀리 계산할 수 있는 게 퓨처 디렉션을 남겨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엔드 투 엔드로 배우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이 배우게. 뭐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은 쓰기 편한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건가, 그럼? 그런 그냥 거죠. 계산을 더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덜한, 덜한 그런 덜한다는 거 아닌가? 한 큐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큐에 하고 싶다는 거죠. 아, 그냥 한 큐에 편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아, 그리고 엔드 투 엔드를 좋아하거든요. 아,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뉴럴넷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리 프로세싱을 하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면 좋겠죠.